아. 부츠. 자, 일어납시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자, 이제 이어서 71번 이야기해 볼게요. 71번 보시면 최고차원 계수가 1인 다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F3이 궁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항함수인데 몇 차인지 설명 안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몇 차인지부터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나 조건에서 6x 6보다는 fx가 더 크거 나왔고, 얘보다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더 크거 나왔다. 가운데 끼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는 생각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6x 마이너스 6 그래프가 대충 기울기 6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 사이에 함수를 만들 거란 말이죠. 근데 보시면 이처럼 간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최고차원 계수 1인 다항함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사이에 함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함수를 특정 지을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특정 지어주게 하려면 당연하게도 출제자가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딱 세팅했으면 직선은 이런 식으로 좀 접하게 나타내줘야 힌트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함수를 내가 아무리 막 움직여도, 여기 아무리 움직여도 이 사이에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힌트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교점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시고 문제 풀이하는 겁니다. 6x 마이너스 6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교점 잡아보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얘네 1, 2, 2,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인수분해 되네. 자, 거기다가 2로 묶어봤더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런 형식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붙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또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게 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니까 교점 하나 더 있네. 얘는 2에 x 마이너스 1 제곱에 x 플러스 2네 라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그래프를 아까 전에 쌤이 그렸는데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언젠간 또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놈이 마이너스 2, 얘는 x좌표 마이너스 2, 얘네 중근이니까 1에서 접한다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이해됐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양수니까 y축 한 2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만 살펴보면 이 사이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이 직선의 기울기가 6이었거든요. 그렇죠? 중근 접한다? 당연히 접선 기울기 6이에요. 검증 안 해보셔도 돼요. 얘 미분해가지고 1 안 넣어보셔도 중근인 순간 접합니다. 중근은 접한다. 그래서 기울기 6이다가 될 거고요.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고차원 계수 1인 다항함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여기서 몇 차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4제곱에서 x 세제곱 빼게 된다면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차수가 한 차수라도 높기만 높으면, 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기억나죠? 차수가 높기만 높으면 얘는 무조건 얘 따라간다. 얘가 더 빨리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조건 더 빨리 증가합니다. 다시 x 4제곱 마이너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x 세제곱 이런 거 있다고 하셔도 어차피 상관없어요.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무한대
된다라는 겁니다. 차수가 압도적으로 셉니다. 아시겠죠? 이 x3제곱으로 묶어내거나 x4제곱으로 묶어내시면 바로 결론 나오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어떻게 적용하냐? 얘 분홍색은 2x3제곱 마이너스 2의 형태로 3차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3차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이 fx는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절대로 4차 형식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왜? 따라잡을 거니까. 못 따라잡아야 된다.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3차 이하의 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3차 이하식 중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 x3제곱으로 출발하는 형태. 되죠?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서 F형은 마이너스 3이다 및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얘 x3제곱으로 잡아내면 ax제곱 bxc 미지수 3개 있죠. 그러면 힌트가 3개 있어야 되는 구조. 힌트 봅시다. 여기에서 요거 1,0 지난다. 힌트 1번. 그죠? 1,0 지난다. 두 번째, 접선 기울기 6이다. 그래서 쟤네 미분해서 1 넣었더니 6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원래 주어진 F형은 마이너스 3이다. 구조가 딱딱딱 맞죠? 미지수 3개니까 힌트 3개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해됐나요? 됐나요?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72번) 예요. 72번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에 대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는데, 가조건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로 갈 때는 엄청 계산하기 쉽죠? 차수, 계수, b 해서 바로 끝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f x의 n제곱이랑 fx의 전체 n제곱이 있을 때 얘들의 차수 비교. fx가 다항함수이며 m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얘 몇 차예요? m차를 여기 넣으면 x의 n제곱을 m차에 집어넣으면 얘는 몇 차? 네. 이렇게 됐죠? 됐죠? 얘는요 fx의 전체 n제곱 똑같이? 네. 자, 한번 봅시다. fx를 x3제곱 어쩌고저쩌고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f의 x 5제곱의 형태를 볼게요. fx 5제곱 진행하면 얘는 x 5제곱 넣어야 되니까 x 5제곱에 세제곱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니까 총 15차 형식. 됐죠? 그 다음에 fx의 전체 5제곱 들어가면 중괄호 좀 이상하네요. 자, fx의 전체 5제곱 들어가면 어차피 x세제곱 5제곱이니까 5제곱 되니까 x세제곱 어쩌고저쩌고 형태의 5제곱이니까 15차.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fx 이건 몇 차예요? fx m차라고 할게요. 얘는 몇 차일까요? EM 3차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 이런 거 예시 가지고 오실 때 2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왜? 2차는 제곱도 2, 2배도 2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일부러 3차 가지고 왔어요. 3차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3차 합성 3차니까 여기에 x세제곱을 다시 넣어야 돼요. 여기 있는 요 놈에 x세제곱 다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몇 차 돼요? 9차 되죠. 6차 아니죠? 9차죠? 아, 이거 아니고 m제곱차구나. 됐죠? 그래서 쟤네들 앞에 두 개 있는 거는 nm차 형식으로 다 되는데 합성했을 때는 제곱차가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라고. 잠깐 뭐 표현했고요. 그래서 72번 최고차 차수부터 추측해서 논리 진행하시면 되고요. 73번 한번 볼게요. (73번) 얼른 문제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죠? 우리 얘네들에서 요 놈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문제에서 다항함수란 말도 있고 자연수 mn이란 말도 있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아, fx는 x의 m제곱으로 시작하네. 최고차 차수 및 계수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죠. 너무 잘 알죠? 그 다음 두 번째 힌트. 얘네 미분해서 봤더니 저렇게 되더라. 당연히 미분하면 n-1차 될 거고요. 그럼 최고차 계수비 했을 때 a가 된다. 그러면 얘 미분을 했을 때 mx에 n-1제곱 형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결론 m은 a다.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문제에서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앞의 내용이 아니라 뒤의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한 힌트 분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자, 앞에 있는 놈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아, 최고차 차수랑 계수에 대한 힌트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듯이 뒤의 내용을 보시고 얘는 최저차에 대한 이야기다. 얘는 최저차 차수와 계수에 대한 힌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내용 미리 나와서 잠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냥 외우시는 거 아니고 x의 n제곱 분에 fx가 나오는데 fx 보시다시피 x의 m제곱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쭉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bx의 n제곱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합시다. 가장 낮은 차수가 n차예요. 그러면 딱 약분 다 되고 000 넣으면 000 다 날아가고 이거 는비인 거 보이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됐죠? 다시 1다운 내용에 집중해 보시면 분모의 0인자 n개, 그러므로 분자에도 반드시 0인자 n개. 분자의 0인자 n개라는 것은 무조건 x의 n제곱을 인수로 포함하고 있다. 최저차에 대한 이야기. 됐죠? 그래서 최저차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최저차가 아니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라고 가정하면, 자, 이게 최저차 아니다, 더 있다 라고 해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요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요런 거 하나 만들어 보면 우리 이미 앞쪽에 계산을 했듯 얘는 b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요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네. 바로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수렴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더 낮은 차수가 있으면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받아들이실 때 최저차 n차고 그놈에 대한 개수가 b다. n차 개수가 b다. 자, 그러면 fx가 다시 x의 m제곱으로 출발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마지막 끝난 놈이 bx의 n제곱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분했을 때 최저차는 n-1 차이며 당연하죠? 그 개수는 9다. 자, 그러면 미분한 거 최저차 개수 암산할게요. 예, 미분해서 nb 될 거고요. 최저차 개수 이거죠? 얘는 9다. 이렇게. 됐죠? 네. 최고차에 대한 힌트를 해석할 수 있듯이 최저차에 대한 힌트도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 이해됐죠? 자, 넘어갈게요. 74번입니다. (74번) 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합성함수 미분법 연습. 네. 합성함수 미분법 또 연습해 볼게요. gx가 1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찌질거리네. 자, 보자.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 다운네요. 함수의 극한 때문에. 아니죠. 2 다운 내용이죠. 연속 때문에. 네,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다. 그래서 극한값을 썼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분자의 f x제곱 마이너스 f1. 얘를 봤더니 이건 a다 로 들어간 거죠. 진짜 연속이니까 a 갖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분자를 gx로 두고 얘는 g'1이다로 해석한 다음 이제 gx 미분한 g'x를 계산을 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 자 연습할게요. 이제 좀 잘 알죠? 얘 미분하면 겉미분 f' x제곱 속미분 얘 속미분 2x 끝. 됐죠? 그래서 이제 1을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a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fx 직접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거나 이러진 않고, 네. 여기서 그러면 정석풀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술형에 나오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x제곱 직접 넣어서 미분한다, 조리제법 한다,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얘들 모양 그대로 끼워 맞추기. 얘 모양을 우리가 임의로 변형할 수 없으니까 얘랑 똑같은 모양 나오게, 얘는 x-1 때문에 x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 요렇게 곱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 이거는 바로 f'1 정의가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서술형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뒤쪽 넘어가셔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그 컨셉 브로커의 3번을 볼게요. (3번) 보시면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을 알고 계시려면 첫 번째, 일단 절대값이 무슨 의미인가 모르는 학생 없겠죠? 저보 링그래프다. 그죠?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영인자 하나 있을 때랑 영인자 2개 이상 있을 때의 그래프예요. 어차피 수투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니까 언젠가는 뒤에 계속 해야 되니까 미리 좀 볼게요. 영인자 하나짜리, 그러니까 x-a 곱하기 gx 형식으로 fx가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gx에 x-a가 없다면, 그러니까 영인자를 하나만 갖는다면 a 포인트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래프들 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됐죠?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 모든 차수에 항상 적용되는 룰. 그 다음 x-a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뒤에 있다. 그러면 A 포인트에서 요렇게 접하면서 튕겨져 나가요. 부호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에 대한 논리가 뭐냐면 이 기본 부등식 논리인데, 기본 부등식 논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능 때까지 계속 쓰는데, 요 x의 값을 a보다 약간 더 작을 때부터 a일 때 a보다 약간 더 클 때로 변화하면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래도 얘 부호는 안 바뀌거든요. 왜? x-에 안 갖고 있으니까. a 주변에서 부호 안 바뀌고요. 얘만 부호가 바뀌게 될 텐데, a보다 약간 더 작은 거 넣으면 음수, 정확히 a 넣으면 0, a보다 약간 더 큰 거 넣으면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로 되거나 얘로 되는 거예요. gx 부호에 따라서. 이해됐죠? 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x-1 제곱은 그 논리를 쓰면 여기 x 요 자리에 a보다 약간 더 작은 거 a보다 약간 더 큰 거 넣어도 어차피 x-a 전체 제곱은 계속 양수 0 양수가 되겠죠. 제곱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이 gx 부호 때문에 양수 0 양수 되거나 음수 0 음수가 되거나. 됐죠? 그 다음 세제곱 요런 놈 및 요런 놈. 자, x-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들어갑니다. 됐죠? 그 미분에서 이제 0이 되면서 a, 0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됐죠? 부호는 바뀌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세제곱 이렇게 되고, 4제곱 이렇게 되고, 5제곱 이렇게 되고, 6제곱 이렇게 되고, 7제곱 이렇게 되고, 앞으로 계속 반복. 됐죠? 1차만 저렇게 날카롭게 뚫고 들어가고, 2차 이상부터는 어쨌거나 미분계수가 0이다. 됐죠? 그래서 요 성질을 알고 절대값 fx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fx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자, 함수의 그래프 봤더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한 게 y는 fx 그래프더라. 근데 fx랑 최고차 계수 1인 2차 함수 gx랑 fx 곱하기 gx 접어올렸더니 실수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요, 얘 지금 접어올릴 때 분명히 뾰족점 나오거든요. 그죠? 뾰족점 두 개 나오죠. 맞죠? 접해서 딱 올라가면 뾰족 이렇게 2개 나오죠. 미분 불가능하죠? 그 놈들을 이 도구를 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g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연속에서 맨날 했던 거 있죠? 연속에서 요렇게 생겨갖고, 이거 y는 fx, x는 a 포인트에서 분연속이면 이렇게 생긴 y는 x-a랑 둘이 곱해가지고 연속 만든다랑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컨트롤해서 추가적인 어떤 작업을 해서 함수에다 어떤 걸 곱해서 갑자기 미분 가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엄청 중요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맹 4번에 대한 이야기,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곱함수의 그 미분 가능성 또 한번 볼게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보세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얘 요런 불연속 함수를 가지고 올게요. 이 불연속 함수를 가지고 올 건데 우리 x는 a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불연속이라면 뭘 할 수 있냐? x-a의 fx는 연속이다 라는 거 알고 있죠? 됐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은 고려 안 했거든요? 그냥 연속까지만 하고 끝났단 말이죠. 연속 단원이니까. 이어주기만 하면 끝난다 였는데 사실은 보세요. 얘를 gx, 얘를 hx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를 gx, 얘를 hx 했을 때 결국 이거는 케이스가 이렇게 나뉘어진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gx, hx 해갖고 x는 a보다 작을 때, x는 a보다 클 때 이렇게 쪼개져 있단 말이죠. 네, 뭐 이렇게 막 a일 때, x는 a일 때 해갖고 새롭게 막 정의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짓은 뭐냐면 x-a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한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강제로 이어 붙였어요. 이렇게 케이스 쪽에서 x-a 곱한 함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함수를 구성했더니 요런 놈이니까 a놈 0이고 a놈 0이다. 이어줬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다른 패턴이던 함수를 강제로 이었으니까 이었긴 이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있기만 한 거예요. 원래 완전 다른 패턴인 거를 간신히 있기만 했지 미분 가능하게 둥글둥글하게 예쁘게는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하죠. 다른 패턴인데 얘를 곱해서 함수값만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은 다른 패턴일 거예요. 왼쪽 함수는 이거, 오른쪽 함수는 이거. 이미 다른 함수니까 일반적으로는 미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건데, 자, 이 함수를 어떻게 미분 가능하게 만드냐? 요거 똑같은 짓 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로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얘는 분명히 A 포인트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거든요. 근데 여기에 x-a를 한번 곱하면 다시 미분 가능으로 바뀐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얘 지금 오른쪽 왼쪽 다른 함수예요. 오른쪽 함수에 집중할게요. 이거 x-a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한 개죠. 왼쪽 함수는요? 한 개죠. 왜? 이렇게 뚫고 들어가니까, 계속 이어져 있다면 뚫고 들어가는 구조니까, 접하지 않으니까 한 개 한 개겠죠. 맞죠? 근데 아까 전에 저기서 x-a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매끄럽게 접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x-a 한 번만 더 곱하면 얘는 요런 식으로 될 거고 얘는 요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끝났죠? 우미분계수 0, 좌미분계수 0. 이해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x-a 제곱 곱하기 fx를 했더니 얘는 미분 가능하다. 자, 결론이에요. 불연속 함수가 있을 때, 단순 불연속이에요. 단순 불연속 함수가 있을 때 한 번 곱하면 자, 한 번 곱하면 연속이고 두 번 곱하면 미분 가능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 그 원리는 우리 연속까지 만들었을 때 보통 뾰족하고, 뾰족한 놈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미분 가능된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얘가 그냥 이렇게 쌤이 이거 0인 걸로 설명을 했는데 공중에 이렇게 떠있는 놈, 뾰족한데 공중에 떠있는 함수, 이런 y는 fx에 대해서도 a에서 x-a 인수 갖는 거 하나 곱하잖아요. 미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별개예요. 얘는 fx 곱하기
x-a라는 함수를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거 gx거든요. 그래서 g'x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분하고 안하고 x 적어야 되겠다. 하고 안하고 더하기 안하고 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 미분계수를 본다는 것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다 보셔야 되고 이 미분 함수에서의 우극한값과 좌극한값 둘 다 보셔야 되는데 얘 a보다 약간 더 큰 거 넣어볼게요. 얘 a보다 약간 더 큰 거 넣으면 여기 a보다 약간 더 큰 거 g에서의 우미분계수입니다. 그래서 a보다 약간 더 큰 거 넣으면 0, 오호 0. 그 다음 얘 a보다 약간 더 큰 거 넣으면 y값을 b라고 하면 b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a보다 약간 더 작은 거 넣어볼게요. a보다 약간 더 작은 거 넣으면 0. 얘는 좌미분계수 나오겠지만 어차피 0. 얘는 b. 홀 되네. 아시겠죠? 다시 결론은 이런 단순 뾰족한 그래프에는 마치 우리 불연속일 때 얘 곱하면 연속된다라는 원리는 좀 쉬웠죠. 근데 미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유도하면서 상상하기는 쉽지 않고 한 번 더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냥 얘랑 페어로 같이 친구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얘랑 친구예요. 불연속인 놈이 x-a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 수 있듯이 미분 불가능한, 단순 이런 미분 불가능한 놈, 이런 놈은 x-a 곱하면 미분 가능으로 바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 그냥 식으로 증명이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서 한 발자국 나아가면 여기 불연속 완전히 막 이렇게 끊겨있는 놈은 인수 한 번 곱하면 연속되는데 사실은 이 연속이 매끄러운 연속이 아니더라. 요렇게 뾰족한 연속이더라. 이어 붙이긴 했는데 뾰족하더라. 그럼 이 뾰족한 놈은 이 논리를 한 번 쓰면 되더라. 그래서 인수 두 개가 필요하더라. 이해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건 가능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문제가 내신 문제예요. 떡 y는 fx가 있어요. 그래서 1, 2 최고차함계수 1인 3차 함수 g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됐죠? 그러면 방금 배운 성질 좋아 한눈에 보고 바로 푸는 거예요. 얘들 x-1 두 개 필요해. 왜? 하나 만들었을 때 겨우 이어 붙였어. 두 개는 필요해. 그래야 미분 가능 만들 수 있어. 한 개 있으면 연속, 두 개 있으면 미분 가능. 그럼 뾰족하네. 요거 x-c 하나 갖고 있으면 미분 가능 만들어지겠네. 그럼 풀이 끝나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발산 불연속은 미분 가능 만들면 되게 필요해요. 맞아요. 발산 불연속은 쌤이 일부러 언급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아닌데다가 내신에서 나온다면 그게 이제 연속이랑 비슷한데 발산 불연속은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발산하는 놈 있잖아요. 그 y는 x분의 1 이런 거에다가 이런 값이 이제 항상 정의는 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미분 가능 만들려면 똑같은 원리 그냥 확장시키면 돼요. 자, 얘 x 한 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한 번 곱하면 그냥 얘네들은 0 될 거고 얘네들은 1 이렇게 되겠죠.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좀 문제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아예 x 한 번만 더 곱하면 미분 가능이 되는 거죠. 얘도 x 인수 2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발산 불연속일 때 인수 3개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장시킬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수능이나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예,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 판단하는 기준은 얘랑 얘. 불연속을 연속 만드는 장치. 미분 불가능을 미분 가능으로 만드는 장치. 그걸 순차적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 75번 볼게요. (75번) 얼른 읽어보시고. (75번) 여기서 미분 가능인 것을 고르세요. 이거는 그래프 그려서 가세요. 네,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매끄럽게 만들어지는지 판단해 보시면 충분할 건데, 사실 눈으로 보고 풀 수는 있는 게, 기억은 보시면 x가 인수 하나 가지고 있죠. x 절대값 붙여도 뾰족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인수 하나죠. 인수 총 2개예요. 인수가 2개니까 뭐 절대값이고 뭐고 관계없이 무조건 미분 가능해요. 매끄럽게 접하는 거죠. 그 논리를 니은에서도 바로 쓸 수 있겠죠. 됐죠? 디귿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불연속이니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디귿에서 함수가 있는데 fx 곱하기 xn제곱이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n의 최소값 얼마죠? 디귿, 얘는 x는여기서 미분 가능인 것을 고르세요. fx 곱하기 xn제곱 만들었는데 미분 가능한 n의 최소값 2로 보일 텐데, 자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얘가 우리 아까 전에 논리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요렇게 에다가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생기죠. 됐죠? 그럼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y축이고 여기다가 x를 곱하거든요. 얘는 1인 함수, 얘는 마이너스 1인 함수, 그리고 얘는 0. 그럼 각각 x를 곱해 볼게요. x에 관한 1차 먼저 곱해 볼게요. 그러면 x를 한번 곱하면 얘가 x로 바뀌고요, 얘는 마이너스 x로 바뀌죠. 그리고 얘는 0 그대로 있겠죠. 한 번 곱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x, 왼쪽은 마이너스 x. 연속. 됐죠? 아직 부족해.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곱해 볼게요. 곱하기 x, 곱하기 x. 여기도 곱하기 x 해봤자 여기. 그러면 x제곱.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미분 가능. 됐죠? 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2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76, 77 다 넘어가시고 78번 78번 볼게요. 2차 함수에 대해서 gx를 저렇게 표현했을 때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늘 수투에서는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그러면 x축 그리고 y축 구성해서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 사이에 2차 함수 만들어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래프 의미상 뾰족점이 없다, 매끄럽게 연속되면서 연결돼 있다, 구불구불하게. 그러면 요렇게 요런 2차 함수를 연결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해석한 거를 글로 옮겨야 돼요. 대칭축 0이네. 그럼 이 문제에서 ax제곱 플러스 c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두 개의 근도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거 a에 x-1, x 플러스 1이네. 아직 안 쓴 힌트가 있어요. 미지수 a 남았으니까 힌트 하나 써야 되거든요. 뭐죠? 그렇죠. 미분계수 아직 안 썼어요. 얘는 그냥 연속까지만 쓴 거죠.
대칭축이랑 연속만 쓴 거죠. 미분 가능하다 아직 안 썼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들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왼쪽 수든 오른쪽 수든 상관없어요. 얘는 F'1은 1이다. F'1은 1이다 암산할 줄 알죠? 이게 전개해서 하지 마시고 이거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그러니까 요거 날리고 1 집어넣어서 1이다 하시면 되겠죠? 네, 아까 전에 막 10개짜리 봤죠? 네, 2개짜리. 네,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 79번 볼게요. 보시면 다함수 gx와 자연수 k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다. 근데 이것도 뭔지 모르니까 그래프를 다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1. 그 다음 0과 2 사이 모르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1 2,1 지난다고? 2,1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데 k가 자연수래요. 모르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좌표 이런 거 표현하실 때 대충 뭐 길이의 관계 생각하면서 표현하세요. 요렇게 1,2 2,1 얘가 네. 얘가 2 얘가 1 잘못 적었죠? 그러면 이 사이를 연결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문제랑 차이점은 뭐냐? 아까는 이차함수로 충분히 연결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다항함수란 말이 있거든요. 몇 차인지 말 안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몇 차인지 알아야 되는데 2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연결해도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2차로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왜? y좌표 똑같은 놈이면 2차함수 대칭축 여기 있다는 소리인데 2차함수 대칭축 여기 있으면서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모두 다 못은 뜨죠. 그래서 얘는 적어도 3차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는 문제를 계속 보시면서 미지수 개수와 힌트 개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힌트 개수를 한번 볼게요. 얘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점에서 y값 힌트 1번, 이 점에서 y값 힌트 2번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얘네 접선 기울기 똑같다 힌트 3번, 얘네 접선 기울기 똑같다 힌트 4번. 미지수 4개짜리 형식이어야 돼요. 미지수 4개면 4차 함수 아닙니다. 3차 함수죠. ax 세제곱, bx 제곱, cx, d. 됐죠? 그래서 3차면 충분히 얘를 만족시키면서 그려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식의 구조가. 잠깐 그려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참고로 아시죠? 1차는 안 꺾임, 2차는 한 번 꺾임, 3차는 두 번 꺾임, 4차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번 꺾일 수 있다. 됐죠? 그래서 3차 함수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80번. 인데 80번에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노멀한 풀이가 일단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미분법 쓰시면 좋겠죠. 왜? fx 플러스 fx 플러스 p를 미분해야 되니까. 다시 얘를 써주시면 위에 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어주시고 아래 10 미분해서 이제 좀 암산 좀 할게요. f'x 플러스 p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속이라는 그냥 대입해서 갖다 쓰시고 됐죠? 네, 아래쪽에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두식 연립해 주시면 되는데 보면 얘네 미지수 PQ 2개죠. 근데 힌트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3차 함수에 숨겨진 성질 써서 그걸 의도하고 내는 건데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은 내신 문제를 풀 때 다르게 풀겠죠. 이렇게 풀지 않고 3차 함수 숨겨진 성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 3차 함수는요 반드시 한 점 기준 대칭이거든요. 그 점을 변곡점
이라고 하는데 변곡점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바뀌는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3차 함수는 그 점이 한 점 존재하며 이 점 기준 완벽히 대칭이라는 숨겨진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점 기준 완벽히 대칭이라서 예를 들어 이 점 하면 중점이 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네들 둘이 잡아내면 중점이 얘예요. 되죠? 그래서 얘들 성질을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 함수 fx가 뒤에 논리 잠깐만 쓸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 기함수인 거 바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아까도 했죠? 홀수 차수만 구성되어 있죠? 기함수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기함수 그려내시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작을 때는 fx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니까 2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죠.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이쯤에 마이너스 1,1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는 fx 요거를 그대로 쓰래요. 그대로 쓰래요. 이거 그냥 참고로 흥미있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막 지금 풀이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축으로 뭐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 한 건데 평행이동 해래요. 0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냥 평행이동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럼 평행이동 하면 얘랑 접선기울기 똑같은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얘 기준 대칭되는 이 점이에요. 이 점에서 접선기울기 똑같다. 다시 우리 삼참수 저렇게 표현했을 때 요 점에서 접선기울기, 요 점에서 접선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기울기, 이런 점 잡았을 때 여기에서 접선기울기, 여기서 접선기울기, 이 두 점 잡았을 때 여기서 접선기울기, 여기서 접선기울기. 점대칭 함수 특징입니다. 이것도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요 점 대칭점 잡으면 얘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얘에서 접선기울기 똑같으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요거 그대로 요렇게 이동시켜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미분 가능 완성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네, 3차 함수 숨겨진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이런 풀이도 있다라는 이야기. 됐죠? 네. 미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다뤄야 돼요. 네, 지금 이제 단순 미분이라서 이 풀이를 안 쓰긴 한데 3차 함수 들어가면 활용 들어가면 계속 쓰셔야 되는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 문제 나오면 얘로 푸셔야 돼요. 그 다음 81번에 디귿만 판단해 보세요. 자, 81번 디귿 손으로 안 풀 거예요. 머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81 디귿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같이 했잖아. 얘 영주변에서 보라 했죠. 자 생각하는 방법 일단 디귿의 의도는 미분 가능하다 누군가 곱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영주변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fx가 3개의 함수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에 0 넘어 얼마 나와요? 1 네 0,1. 두 번째 함수에 0 넘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불연속이죠. 불연속이면 인수 2개 있으면 된다. 디귿 정답. 이해됐나요? 불연속이니까 인수 2개 있으면 된다. 끝. 이해됐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82번에 나오는 내용이 쌤이 수업 처음에 엄청 강조했던 미분계수 친구인데 기억은요 정점과 동점이니까 미분계수 맞아요. 기억은 미분계수예요. 그 다음 니은은요
미분계수 친구죠. 미분 가능할 때만 미분 계수로 해석되는 미분계수 친구예요. 디귿도 마찬가지. 쌤이 아까 전에 열심히 다뤘던 절대값 x-1이죠. 됐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배운 내용 토대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83번 볼게요. 3참수 fx에 대해서 gx를 저렇게 표현하는데 뭔가 익숙한데 눈치채셔야 돼요. 뭔가 익숙한데 우리 보긴 봤는데 fx랑 x는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f 2k-x x는 k보다 작을 때 거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게 문제 푸세요 라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 그냥 푸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왜? 미분 가능하니까 k 넣어서 똑같다. fk는 fk. 이거 힌트로서 가치 없네.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연속하게 세팅해놨네. 그 다음 연속이다 썼고, 미분 가능 쓰면 미분 가능 쓰실 때 또 합성함수 미분법 쓰셔야 되겠죠. 얘 속미분 -1 나와요. 속미분 -1 나오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얘는 k 집어넣어 주시면 k 이렇게. 결론 f'k는 0. 그대로 푸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제자 시각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대로 푸셔도 이 결론 나오고 금방 나오죠. 예, 금방 나오고, 대신에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 알아야 금방 나오죠. 합성함수 미분법 모르면 난리 나겠죠, 그때부터. 예, 합성함수 미분법 써도 금방 나오고. 근데 의도가 뭐냐? 요거 둘이 똑같다가 뭘 의미했죠? 얘 둘이 같다가 뭘 의미했죠? x는 k 대칭. 여러분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이렇게 계속 대답 못 해요. 자, x 넣은 거랑 2k 기준으로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2k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y값 똑같다. 그러니까 얘 기준 대칭이다. 자, 2k 기준 마이너스 x 한 거랑 그냥 x 넣은 거랑 똑같다. k 기준 대칭이다. 됐죠?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같다 하면 그 이야기 뭐예요? 그러면 저거 대칭성인데 요거 보니까 또 대칭의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 자, 기준이 되는 함수는 얘예요. fx 예쁘니까 안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x는 k 잡아서요, 오른쪽은 y는 fx 그대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놔두고, 왼쪽은 뒤집어라. k 기준 대칭시켜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k 기준 대칭인 함수가 완성되는 거야. 다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게요. 이게 y는 fx 라고 하고요, 얘들을 k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요거 관련된 요 값을 2k 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얘로 gx 세팅해 볼게요. x는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 요거 그대로 놔두세요. 요게 gx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f 2k-x. 자, 우리 완전 기본 원리로 가볼게요. 얘네들은 fx를 x보고 바꿨으니까 y축 대칭. 자, y축 대칭 할게요. 요거 y축 대칭하면 요렇게 맞죠? y축 대칭했죠. 근데 y축 대칭했으니까 라인 따라 그리면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죠. 됐죠? 이제 이거를 x축으로 2k만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k니까 이게 0으로 대응되고, 마이너스 k가 k로 대응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는 k보다 작은 놈이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k 기준 접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 도구 중요해요. 그래서 출제자가 말한 건 gx1을 만들었는데 미분 가능하대요. 자, 여기 있는 gx 3차 함수거든요.
3차함수 노멀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어디를 K로 잡아서 우리 보고 잡으래요. K를 잡아라 너거가. 근데 대신에 이런 짓을 했는데 미분 가능해야 된다. K 기준 접었는데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K 여기 탁 잡아볼까? 되니까 당연히 뾰족하죠. 그러면 출제자 말이 여기랑 여기 잡으란 소리네. 결론은 F'K는 0을 풀라는 소리네. 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도 이 생각 안 해도 F'K는 0 쉽게 나왔잖아요. 왜?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아니까. 근데 정석풀이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할 거고요. 이게 그나마 괜찮은 풀일 거고. 근데 이 원리를 아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응용되거든요. 평가원 이런 데서 되게 좋아하는 형식이에요. 쌤 방금 X축 기준으로 접어서 그래프 그렸죠. Y축 기준 접는 그래프도 또 만들 수 있어요. 실제 수능 기출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 다 아시고 풀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84번. 의미 알고 푸는 거랑 그냥 대입하면서 푸는 거랑 느낌 다르겠죠? 활용도가 다릅니다. 마지막 84번인데요. 84번은 굉장히 심한 문제, 함정을 파는 문제예요. 어떤 함정을 파느냐면 가족권 보니까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2차 함수 위로 볼록인데 대칭 쭉 보니까 x는 1이다. x는 1, 이거 두 개 평균이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요렇게 완성되는 그래프다. 이렇게 완성. 됐죠? 그 다음 나조건 보니까 주기함수다. 그죠? 길이 6이니까 요거 요렇게 딱 생기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기고 계속 이렇게 생기겠네 라는 이야기예요. 라인 잡아보니까 6 더하면 10, 6 더하면 16 뭐 이런 형식으로 해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 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h분의 f k 플러스 h 마이너스 f k 마이너스 h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거 f 프라임 k네.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계속 말했죠? 얘는 미분 가능할 때만 f 프라임 k예요. 미분 가능할 때, 얘에서 얘로 갈 때는 미분 가능하다면 맞는 말 맞아요. 미분 가능할 때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함수 fx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에서는 계속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매끄러운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 아니라 이 문제가 이렇게 안 준 이유, 얘로 굳이 준 이유가 있어요. 4포인트, 10포인트 저런 포인트들 때문에. 자, 얘 아까 전에 2차 함수라고 했거든요. 2차 함수는 대칭축 기준 완벽히 대칭이고요. 그 말은 여기서 접선 기울기랑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딱 예쁘게 얘 기울기 1이면 얘 기울기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완벽히 대칭이에요. 그래서 쌤이 4부분을 엄청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요 부분 가져가서 크게 확대하면 4 주변에서요 흰색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긴 데다가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가 크기가 똑같을 거예요. 절대값 취했을 때. 굳이 검증 안 해봐도 돼요.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죠. 2차 함수 특징이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k에 4를 넣으면요, 얘가 4고 4 플러스 h 여기 h 양수로 할게요. 4 마이너스 h 여기. 요거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이거는 0이라는 값이 등장.
됐죠? 얘는 F'4 아니다. fx는 4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뾰족하다. 하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지만 얘 값은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얘는 그냥 극한값이지 미분계수가 아니니까. 극한값이니까 얘는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다. 하지만 다른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미분계수로 해석해도 된다. 됐나요? 그 다음 마무리 하실 때 여기서 2차함수 대칭성 때문에 요거 접선기울기 더하면 사라집니다. 그거 생각해서 심플하게 계산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더 누적이 되고 복잡해질 텐데 앞에 것들이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 가면 갈수록 같이 대화가 됩니다. 네. 복습 꼼꼼히 하시고 수학2 워낙 예전에 배워서 까먹었다 이런 친구들은 한번 EBS 인강이라 좋으니까 가볍게 아니면 예전에 배웠던 교재 혼자 봐도 돼요. 글 읽고 무슨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가치 있는 수업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쌤이 지금 방학특강 한 단원은 3시간씩 나가야 되는데 한 단원 3시간이면 진짜 짧거든요. 정말 이제 많은 걸 담아서 내신 잘 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려니까 완전 기본적인 개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본 개념 설명하면 그냥 3시간이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나중에 뭐 개념은 잘 알지만 문제 풀이 못하겠죠. 예, 그럼 내신 점수 안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예, 쌤 말 믿고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